그 만드실 때 한번 제가 네, 그 만드실 때 옵션 보시면은 관전자 손패 관전 허용이 있어요. 관전자들에게 패를 공개 네네, 이거 그거 이제 체크해 주시고 네. 열어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는 건드릴 거 네, 다른 건 딱히 건드릴 거 없죠? 없어요, 지금은. 네, 그리고 네, 저는 이제 만들었습니다. 관전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시면은 레디 하시기 전에 매뉴얼 설정에서 체인을 설정하셔야 되거든요. 아, 네. 아, 네네. 네, 그거 이제 깜빡하시면은 재경기가 자꾸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분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서 한 조합만 이제 체인이 하나 더 걸릴 거고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테니까. 네. 딱새님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거를 백을 해야 되지. 이거를 들어가셔서 키 1, 2, 3 비번만 하시면 돼요. 2조 경기 여기 있다. 이거. 들어왔고 얘를 선택. 을 선택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심리. 네, 이제 덱 잘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요거 이제 준비 단계까지만 진행을 하고 디코에서는 좀 빠져 있을게요. 자, 일단은 세팅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도 확인하느라 배나신 게 지금 73점. 네. 네, 타일 주간 정화 승인 안 돼. 이게 뭐지? 그 승인 안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 강화 찍었으면 상관없습니다. 아, 네네. 네. 자, 갈까요? 그렇게 해서 시작 눌러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아직은 진행을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덱 뜨는 과정인 것 같은데 에이든하고 칼이네요. 카리시죠? 카리가 71점이라서 71점. 지금 매뉴얼로 선택을 해주시고 지금 카리를 들고 있는 유리딱새님께서 네. 그 체인을 하나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69점으로 하셨구나. 체인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체인을 어디서 보죠? 뭐 있는데? 수동 모드 전환을 일단 하셔야 설정이 될 네네네. 텐데 수동으로 전환했고 일단 체인 네. 하나 올렸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다시 수동 모드 꺼주셔서 네, 오케이 됐습니다. 네. 지금 켜진 건가요? 다시 눌러가지고 흘려가더라. 그럼 승인 안 할게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일 생기시면 저한테 불러주세요. 네. 저는 마이크 꺼두겠습니다. 중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이 됐고요. 1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딱새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정복을 모는 여왕 카리 덱을 들고 와주셨고요. 이제 그리고 폴님께서는 반물질, 뭐라 표현하기 힘든 매력의 반물질 에이든 덱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덱은 유리딱새님의 카리 덱이에요. 지금 보시면 다중조에도 3장이 있고 여러가지 좋은 카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덱인데 로고스에는 도터도 있고 다중조회를 3장이나 들고 있어서 아카이브, 보관이죠. 테크닉이 좀 제대로 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데 건너뛰는 목표도 있어서 보관과 함께 큰 이득을 2번 모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밀루를 먼저 내주시면서 드로우를 이득을 보고 들어가십니다. 네. 야옹이를 하나 꺼냈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든 같은 경우에는 강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재밌는 덱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레드페니가
있기도 하고 뭐 니플 유인원도 강화가 잘 붙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우리안 카드를 보시면 그리스크의 격언으로 광역 데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위대한 파우스트가 2장이나 있는 덱이에요. 해서 파우스트 기념비랑 같이 좀 재밌는 그림이 좀 나올 수 있을 그런 덱입니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핵심은 제가 항상 좋아하는 사이클인 문제다. 오우, 이런 다음 자기 철회 동안 아무 카드도 사용할 수 없다고요? 와우. 좀. 네. 플레이하거나 버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경기로 돌아와서 건너뛰는 시간 목표를 먼저 써주셨네요. 이번 턴 이제 초반에 템포를 잡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한 셈이기는 한데 딱히 지금 그렇게 저는 이득이 아닌 것 같아요. 플레이를 하거나 버릴 수는 있기 때문에 상대방 손패가 많은 상황에서 뭐 버림을 유도해서 뭐 사이클을 돌릴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게까지 사이클을 돌리진 않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어쨌든 낼 수 있기 때문에 강화가 그렇게까지 유리하게 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건너뛰는 시간 목보가 제가 니플 유인원의 강화 카드로 인해서 데미지를 좀 입은 하나가 상황이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 자, 이번에는 유리딱스님께서 턴을 넘겨받았는데 체인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1체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었기 때문에 체인에서의 문제는 없겠고 다중조회랑 권위적인 문법 학자를 들고 있는 그리고 뭐 섀도우, 로고스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티탄 기술자를 한 템포 사용을 하시고 다중조회랑 권위적인 문법 학자 로봇으로 드로우와 보관을 좀 땡기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보관에 들어간 건 제기와 뽑았군요. 벌써 뽑았네요. 일단 뽑았어요. 로고스를 선택을 하고 뽑았기 때문에 핸드에 지금 섀도우가 쌓여서 이렇게 되면은 6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드로우를 보지 못하죠. 약간은 아쉬운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2장을 더 보관을 했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2장도 섀도우와 언테임드이기 때문에 다음 턴에 뭐 한 번 더 땡겨서 차라리 섀도우를 6장까지 좀 템포를 맞춰서 템포를 좀 땡겨서 써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 잠시 이제 선수분이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볼게요. 권위적인 문법 학자 로봇이 필드에 들어오면서 도발을 달고 들어왔죠. 재해도 데리고 있고 다 붙어 있고 그리고 뭐 수학 효과를 통해서 생명체를 경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전부 다 들이받게끔 좀 유도를 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자기는 이제 엠버를 벌고 근데 그게 그 행동 자체가 그렇게까지 좀 유리하게 끌고 나갈 그럴 상황이라고 생각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턴을 넘겨받은 폴님께서는 시민 슈릭스를 2장이나 들고 있고 파우스트도 이미 나왔습니다. 파우스트가 어쨌든 무덤으로 가줘야 그 파우스트 원로원과 좀 시너지를 받기 때문에 파우스트 원로원 맞죠? 파우스트 기념비, 파우스트 기념비와 시너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 좀 사용을 해버리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이번 턴에 언테임드를 일단 먼저 사용을 해서 급격한 성장으로 확실하게 좀 키워놓고 지금 판단글과 니플 유인원을 좀 펌핑을 시켜놓고 도발을 무시하기 때문에 좀 데미지를 밀어 넣을 수도 있어요. 먼저 티탄 기술자를 잡아버릴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사용했던 카드가 뭐 더 없습니다. 일단 지금 필드에 깔려있는 친구들을 확실하게 쓰고 땡기겠다 이렇게 디플 유인원까지 죽여가면서 권위적인 문법 학자를 먼저 죽인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필드에서 뭐 더 많은 행동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냥 특별한 이득을 보지는 못했고 수학 정도 해준 형태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시 유리딱새님께 턴이 넘어가서 지금 섀도우를 선택을 해줬는데 아까 보관 영역에 들어있던 카드가 섀도우가 6장, 2장, 섀도우가 1장, 언테임드가 1장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 전부 들고 오면 섀도우 6장을 가지고 이번 턴에 상당히 템포를 좀 끌어다 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그쵸. 일단은 데려왔어요. 보관함에 있던 카드들을 전부 데려와서 어쨌든 섀도우 6장을 한 번에 쓰면 이 카드들이 시너지를 내건 말건 어쨌든 템포를 상당히 당겨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유리딱새님께서 들고 있으신 덱, 이 카리 덱의 섀도우 카드들을 좀 보시면 위장에 달린 오토 지금 아직은 안 나왔고 지금 핸드에 있죠. 위장에 달린 오토가 상대방 손패를 한번 견제할 수가 있어요. 현재 손에 있는 위대한 파우스트 이런 거는 이제 버려봐야 어차피 도와주는 꼴이니까 의미가 없고 뭐 시민 슈릭스나 뭐 제사장 토르부스 같은 거 이제 버려주면 굉장히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죠. 그리고 괜찮은 거래와 빌려갑니다. 이런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섀도우가 뭐 기대값이 낮지 않다. 위장의 오토가 2장 다 잡혔네요. 그러면은 2장을 한번 다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 데미지와 포획 보너스 기호들을 지금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글은 6, 3인 거죠. 그러니까 체력이 지금 3이고 공격력이 6인 거예요. 이게 지금 습격으로 데미지 줬는데 3데미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력이 올라가서 체력이 같이 3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요. 네, 지금 두 선수분들께서 나누고 있는 대화는 이 키포지 특성이죠. 키포지 특성이라고 할까요? 키포지는 이 체력과 공격력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죠. 지금 방송에서 제가 이거를 계속 켜놓고 있었네요. 큰 지장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다시 경기로 돌아와서 네, 쟤한테 걸었어요. 특정한테 걸었어요. 그렇죠. 이거 내가 하고 돌리셔도 죄송해요. 아닙니다. 잘못 누르셨어. 그 컨트롤을 뭔가 네. 컨트롤을 저한테 권한을 넘기셨어서 제가 네. 다시 넘겼어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걸 뭘 눌러야 되죠, 그러면? 카드를 일단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선택했는데 선택하고 티탄을 누르면 안 되나? 될까요? 저도 사실 매뉴얼 모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긴 한데. 네, 저도 써본 적이 네, 지금 카드를 좀 잘못 붙인 부분인 건지 뭐 이렇게 카드 소유권이 좀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잠깐 매뉴얼 모드로 전환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클릭한 거고. 이거 저도 몰라가지고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네, 저도 몰라가지고 되돌리기가 있으면 되돌리면 되는데 바로 이게 없네. 다시 그냥 돌릴게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시 뭐 매뉴얼 모드를 해제를 했고요. 나머지 플레이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설마 이걸로 승패가 갈리진 않겠죠? 저는 플레이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위장에 달린 오토 2마리를 플레이를 시켜줌으로써 손패 2장을 털었는데 시민 슈릭스랑 위대한 파우스트가 털렸어요. 뭐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큰 손해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일단 핸드에서 기회주의자 1장을 더 내지는 않고 턴을 마무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버를 5개까지 획득을 해서 이 다음 턴에 어떤 상황을 좀 만들 수 있을지, 일단은 지금 필드에 깔려있는 섀도우를 한 템포 더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턴은 이제 폴님께 넘어갔습니다. 시민 슈릭스를 내주면서 일단은 엠버를 하나 포획을 해줬는데, 이렇게 포획을 하고 넘어가는 거는 어차피 체인 타이밍을 흔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시 한번 턴 종료가 돼서 턴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유리딱스님의 턴으로 돌아왔고요. 지금 타이밍에는 차라리 섀도우를 선택을 해서 핸드에 있는 거를 뭐 털어주기는 어렵지만 엠버를 3개까지 좀 수확을 하는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은 지금 악령화된 도둑, 업그레이드가 붙어있는 악령화된 도둑을 잡아서 죽여서 죽일 필요는 없겠네요. 뭐 포획한 거, 기회주의자가 뭐 큰 그건 없기 때문에 악령화된 도둑도 수확을 하고, 지금 수확을 해서 엠버를 7개까지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필드에 지금 제사장 토르부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얘도 좀 제거를 할 필요가 좀 있어서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섀도우를 선택하지 않고 유리딱스님께서는 언테임드를 선택을 했어요. 자, 니플의 영역도 있고 뭐 니플 유인원도 있고 환영의 매도 있고 해서 환영의 매를 가지고 지금 전부 수확을 해주면 굳이 섀도우가 아니어서도 좋은 엠버 수확을 좀 할 수가 있죠. 그쵸? 일단은 6개까지 엠버를 수확을 해줬습니다. 이제 핸드에 있는 니플 유인원과 니플의 영역을 내주면 되겠는데, 지금 버림 더미로 들어간 카드 중에는 돌연변이가 하나 있네요. 하나 있고 생명체가 총 2마리이기 때문에 그쵸. 네, 그쵸. 제기를 가지고 돌연변이와 권위적인 문법학자 로봇까지 2마리를 전부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턴에 건너뛰는 시간 먹보를 한번 써주면 또 이제 카드들을, 깔려있는 생명체들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템퍼를 좀 끊어올 수 있는 그렇게 핸드가 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 언테임드를 한 번 더 써서 섀도우나 언테임드나 로고스나 어떤 걸 쓰든 간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턴에는 이제 폴님께서 사우리안을 다시 선택을 하셔서 핸드에서는 이제 2장 정도가 있어서 뭐 기계화된 사우루스와 음영화된 사우루스, 이 사우루스 시리즈들을 좀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사장 토르부스가 승격을 통해서 이제 행동 카드를 다시 손으로 되돌리는 그런 것들을 해주면 좋겠는데, 사우리안 카드 중에 지금 행동 카드가 딱히 잡혀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수학 정도를 해서 탈취하는 그림 정도를 그려보겠죠. 지금 일단은 악령화된 도둑이 죽었습니다. 악령화된 도둑이 죽고 네, 악령화된 도둑과 니플리인은 2마리 정도가 죽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데미지 정도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요 기계화된 사우루스를 가지고 이제 데미지를 좀 넣어준 거죠. 이렇게 이제 데미지를 넣어준 거고, 필드에는 4마리를 깔아놨습니다. 이번 턴에 다시 유리딱스님이 엠버 코스트가 특별하게 높아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엠버를 포지 하나 하고 키를 포지 하나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뭐 이렇게 잔뜩 죽어버렸습니다. 위장의 달인 오토와 뭐 다들 이제 죽어서 지금 데미지를 위장의 달인 오토들을 다 제거해주면서 환영의 매와 제거를 해주면서 데미지를 안고 있는 이 사우리안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턴에 로고스를 선택을 해서 티탄 기술자를 일단 죽였어요. 티탄 기술자를 죽였고, 뭐 교수 테라토와 권위적인 문법학자 로봇, 그리고 건던뛰는 시간 먹보가 양심이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나올 수가 있겠죠. 네, 다중조회로 이제 보관도 했고, 지금 또 언테임드랑 섀도우가 들어가면서 어쨌든 로고스는 내면서 계속해서 덱을 순환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언테임드랑 섀도우는 보관 영역에 자꾸 보관을 해주면서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을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건너뛰는 시간 먹보가 이번 턴에 깔리게 되면 지금 필드에 있는 이 기계화된 사우루스 시리즈, 그리고 시민 슈릭스 이 친구들이 별다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교수 테라토까지, 도터도 나왔네요. 도터까지 깔리고, 거기다 교수 테라토까지 깔리면서 건너뛰는 시간 먹보는 돌연변이이기 때문에 또 수확을 하면 드로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이제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필드에 깔려있는 사우리안의 전부 이 필드 생명체들이 돌연변이이긴 한데,
이번 턴에 뭐 특별하게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죠. 건너뛰는 시간 목표 때문에. 그래서 뭐 수확을 해서 이득을 마찬가지로 받지는 못한다. 뭐 그런 상태에서 턴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핸드 사이클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유리딱새님의 버림 더미를 보시면 12장이고 필드도 6장이나 깔려있는 상황인데 폴님께서는 버림 더미 6장 카드가 있고 필드도 뭐 그렇게 안정적으로 뭐 이렇게 잡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건너뛰는 시간 목표가 이번 턴을 좀 흔들었다. 핸드에 있는 이제 파우스트 기념비를 좀 깔아놓기 위해서 핸드에 뭐 자만심의 목소리와 파우스트 기념비 2장밖에 없었지만 일단 사우리안을 선택을 해줬고요. 이번 턴에 다른 사우리안들은 행동을 하기 어렵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효과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 할 수가 없으니까 자만심의 목소리를 사용해 주는 것 정도인데 이건 뭐 사용하는 게 뭐 당장 엄청난 이득을 보지는 못하겠죠. 뭐 1데미지를 주는 것 정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카드 엠버 하나를 포획한 엠버 하나를 올려놓는 것 정도가 좀 의미가 있겠는데 건너뛰는 시간 목표를 일단 이 데미지 보너스 기호를 통해서 제거를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효과를 마저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만심의 목소리로 시민 슈릭스에 있는 엠버를 여기 건의적인 문법 확자 로봇으로 올려주고 턴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턴부터는 이제 파우스트 기념비를 통해서 상대방의 엠버를 키 타이밍을 좀 견제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뭐 이번 턴 당분간은 지금 필드에 깔려 있는 친구들을 좀 견제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핸드에 다시 보관되어 있던 2장을 확보를 함으로써 언테인드 5장을 좀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도렌베니 개미가 2장 있고 루밀루와 루밀루까지 해서 이렇게 3장의 필드 생명체가 좀 있겠고요. 행동 카드들이 2장 달려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유리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생관계를 지금 쓰는 건 조금 아까울 수가 있나요? 애매하네요. 지금 3개에서 4개가 되는 그림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손해라고까지는 보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유리딱새님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버림 더미에 지금 도렌벤이 아까 이제 사용을 했던 건너뛰는 시간 먹보와 이제 뭐 다른 도렌베니 카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재기를 통해서 또 시너지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렌베니 개미 2장을 내줌으로 해서 상대방의 키 코스트를 굉장히 높였는데 지금 그렇게 의미는 없죠. 뭐 어차피 폴님께서 엠버가 2개밖에 없어서 뭐 그렇게까지 상황을 흔들 만한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재기를 내주셔서 위장의 달인 오토를 한 장 뽑아왔고요. 한 장을 더 뽑을 수 있죠. 도렌베니 카드이기 때문에. 네, 건너뛰는 시간 먹보를 다시 한번 뽑아왔습니다. 건너뛰는 시간 먹보로 다시 템포를 흔들어주면 좋은 경기를 끌어나갈 수가 있다. 일단 초반 카드들이 잘 잡혀서 지금 계속해서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고 계세요. 뭐 지금 대개 9장밖에 남지 않았고 핸드 순환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다시 해볼까요? 네. 어떻게 돌릴 수 있나?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오셨군요. 저희 그 턴을 돌리고 싶은데 공생관계를 제가 잘못 써가지고. 근데 뭐 대회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 돌릴 순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리고 저도 뭐 이게 암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 보고 하면은 볼 수 있는데 네, 암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뭐 설명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실 때 이따가 실수하지 않게끔 좀 조심하시는 게 일단은 우선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경기로 돌아와서 약간 아쉬운 상황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뭐 공생관계가 아까도 제가 이제 중계 중에 제가 해설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죠. 뭐 중계라고 이제 표현을 자꾸 하고 있는 이유는 저도 뭐 경력이 굉장히 짧다. 공생관계가 이제 굉장히 좋은 카드죠. 지금 먼저 써서 손해를 좀 본 그림이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좀 이렇게 번복을 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이 경기를 많이 보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뭐 섀도우를 선택해서 폴님께서 이제 동양아치, 양아치 보 그리고 레드펜이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해주셨고요.
탈취를 좀 했습니다. 탈취를 좀 한 것 같아요. 네, 양아치 보가 그리고 하나, 그리고 레드페니가 하나 탈취를 해주면서 도터를 견제를 일단 해준 모습이네요. 레드페니의 이 데미지가 달려있어서 굉장히 상황을 좋게 풀어갔습니다. 어쨌든 필드는 이제 좀 따라왔고, 핸드에는 사우리안이 좀 애매하게 잡혀서 좀 그렇지만 전국 깨기 타이밍을 한번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턴에 섀도우를 선택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유리딱스님의 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에 내게 유일한 재미. 7장이 잡혀 있고 뭐 4장이 섀도우이기 때문에 섀도우를 좀 사용을 해줄까 싶기도 한데 로고스를 한번 사용을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로고스가 어쨌든 핸드에 깔려 있기도 하고 일단은 섀도우를 선택을 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위장의 달인 오토로 핸드 견제를 한번 해준 모습이고요. 도련변이 소매치기와 빌려갑니다. 그리고 기회주의자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빌려갑니다를 통해서 파우스트 기념비를 가져오게 되면 큰 견제를 하기는 어렵죠. 위대한 파우스트와 시너지가 나는 거기 때문에 큰 견제는 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상대방의 엠버 타이밍을 굉장히 좋게 가져갈 수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일단은 기회주의자를 권위적인 문법 학자 로봇과 함께 써주면서 일단은 포획을 하고 은신을 얻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도발 효과를 조금 한 타이밍 더 가져가겠다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위장의 달인 오토를 가지고 수확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데미지를 줬군요. 위장의 달인 오토로 동양아치에 데미지를 줬는데 데미지를 준 게 아닌가요? 여기 로그에는 좀 그렇게 나온 것 같았는데 어쨌든 드로우를 2장을 하고 턴이 종료가 됐습니다. 다시 폴림께 이제 턴이 넘어갔고요. 폴림의 현재 비용이 코스트가 10개나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엠버를 사용할 그런 타이밍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섀도우로 일단 턴을 시작을 하십니다. 전국 깨기를 사용을 하기에 좋은 상황이죠. 권위적인 문법 학자 로봇을 한 템포 흔들어 버려서 기회주의를 떼버리고 그리고 도발도 좀 치워버리고 이런 그림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회주의자를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레드 페니에 붙여준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국 깨기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주의자가 붙어있는 권위적인 문법 학자 로봇을 핸드로 올려버렸죠. 그리고 거기 있던 엠버까지 모두 호로록 해버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섀도우 생명체들은 전부 수확을 해주면서 이번 턴에 엠버를 11개까지 끌고 왔습니다. 필드도 좀 잡아나가는 모습이고요. 체력은 굉장히 낮지만 일단 필드는 7마리까지 좀 채워준 모습이고요. 섀도우 4마리와 사우리안 3마리로 필드 장악력은 괜찮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엠버도 11개까지 모아놨기 때문에 키를 조금 따라갈 수가 있다.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리딱새님은 핸드가 8장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잡혀있는 로고스를 좀 털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건너뛰는 시간 목표가 다시 나왔어요. 이렇게 앞에 필드에 7마리나 잔뜩 깔아놨는데 또 타이밍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죠. 지금 이제 여기 폴님께서도 이제 디스코드를 통해서 유리딱새님께 말씀을 드린 게 아니 이거 건너뛰는 시간 목표 한 장 들어있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재기와 시너지가 굉장히 좋았다. 거기다가 지금 드로우래. 이 버림 더미에 남아있는 그 덱도 6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만간 재기와 건너뛰는 시간 먹보의 콤보가 다시 한번 펼쳐질 예정이다. 뭐 이런 것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권위적인 문법 학자 로봇이 다시 아까 앉아있던 가운데 요 교스테라토와 로보 다이노모를 지켜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우적우적이랑 퀵소까지 이제 나가게 되면 필드가 어마어마해지겠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드 징그럽네요. 광역기 없나, 광역기?
자, 광역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 덱에 그리크스의 격언이 있기 때문에 한 타이밍 광역기를 좀 세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을 좀 좋게 끌고 갈 수가 없다. 어쨌든 핸드에 있는 사우리안, 위대한 파우스트와 그리고 영사 프라이머스가 지금 필드에 깔렸는데 깔려있는 생명체들의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전투나 수학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조금 애매하게만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냥 승격을 시킬 뿐입니다. 승격을 시킬 뿐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키 코스트를 좀 높여놓은 것 뿐이고 뭐 지금 나에게 유리한 상황을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리품을 사용을 해 줌으로 해서 뭐 엠버를 조금 캡처를 하는 상황이고요. 핸들을 이렇게 해서 조금 돌려준 모습입니다. 다시 이제 유리딱스님께 턴이 넘어갔고요. 로고스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핸드에 지금 5장, 퀵소를 버린 거겠죠? 퀵소는 아까 버렸네. 노보 다이너스 때문에, 지금, 로고스 카드인 퀵소를 버려준 모습이고요. 지금 깔려있는, 로고스, 이 생명체들을 통해서 데미지를 좀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필드를 좀 정리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굳이 필드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엠버를 먹는 게 어떨까 이렇게 싶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엠버 코스트가 키 코스트가 10개나 되기 때문에 그쵸, 여기 위에 상단에 보이시죠? 키 코스트가 10개나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필드를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근데 서로 필드가 너무 많아서 이건 뭐 언제 정리하고 앉아있냐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뭐 언제 정리하고 앉아있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뭐 일단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드로우를 조금 해주는 모습도 보입니다. 교스테라토 때문에 지금 수학이 달려있는 친구들은 도렌베니들은 드로우를 가져와 주죠. 현재 또 핸드에는 언테임드 3장과 섀도우 3장이 붙어서 시너지를 내기에 좋은 상황이 그려지고 있고요. 인레이지 생명체 하나를 경로시켰기 때문에 인레이지를 지금 우적우적이에게 달아준 상황이네요. 그리고 노보다이노머를 바탕으로 데미지도 좀 밀어 넣어서 지금 위대한 파우스트를 죽여버린 상황입니다. 데미지를 조금 밀어 넣어줬고 데미지를 밀어 넣어주면서 어쨌든 키코스트를 지금 다시 좀 떨어뜨려 놓은 모습이죠. 그리고 폴님께서는 동양아치를 가지고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상대 엠버를 좀 탈취를 해서 다시 엠버 타이밍을 흔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6개로 red 체크가 되어 있었는데 다시 좀 해제를 시켜놨죠. 체크 상황을. 이 섀도우를 선택을 해서 동양아치로 뭐 스틸을 하기도 하고 수학을 하기도 하고 노련한 브루노를 깔아주면서 지금 엠버를 다시 한번 잔뜩 포획을 해 놓은 상황이죠. 연결체를 내주면서 지금 니플의 영역을 좀 땡겨와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섀도우 카드들은 전부 립을 해주면서 수학을 해주면서 엠버를 본인의 코스트인 8개 이상으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필드가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어요. 지금 섀도우가 잔뜩 깔렸기 때문에 핸드에는 언테임드 6장이 있어서 다음 턴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게 만들어주긴 하겠지만 일단 이번 턴에 체크도 해놨고 포지 타임 키도 2개로 다시 좀 역전을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굳이 언테임드, 손패에 있는 언테임드를 털어주는 거에 초점을 맞추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리딱새님께서는 이제 섀도우를 선택을 해서 그쵸, 빌려갑니다를 이용해서 지금 엠버 코스트를 높여놓은 상황이죠. 파우스트 기념비를 사용을 해서 높여놨어요. 이렇게 가져가면은 소진 상태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준비 상태로 가져와서 행동을 바로 즉시 써버릴 수가 있네요. 저도 이런 부분들은 처음 봤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있습니다. 양아치보로 그쵸, 캡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엠버 하나를 가져올 수 있어요. 양아치보의 보너스 효과로 캡처가 있고 탈취까지 가능해서 지금 보시면은 9개까지 모아놨던 엠버를 다 흔들어 버렸다. 그렇게 되면 다음 턴에 타이밍을 벌리기는 어렵게 됐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목 자레까지 내줌으로 해서 현재 권위적인 문법학자 로봇의 이 도발 상태인 권위적
권위적인 문법 학자 로봇이 교스테라토를 한 템포 더 보호할 수 있게끔 은신이 달려버렸습니다. 두목 자력의 효과로 은신이 달려버렸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더 이상의 행동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번 턴에 엠버를 더 모았으면 좋았겠지만 뭐 6개까지는 만들어주지 못했고요. 턴은 넘어가겠죠. 지금 유리딱스님께서 어쨌든 사이클이 조금 더 잘 돌아줘서 그림은 두 분이 좀 박빙인 상황인 것 같아요. 건너뛰는 시간 먹거나 이런 부분에서의 컨트롤이 좋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좀 충분히 견제해 준 것 같고요. 턴이 종료가 되어서 이번 턴은 다시 이제 폴림의 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우리안을 쓸 것이냐 섀도우를 쓸 것이냐 두 개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상대방의 뭐 키코스트를 흔들 이유는 없기 때문에 수학을 한번 땡겨줄, 지금 뭐 연결체를 가지고 유물을 다시 좀 견제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핸드에 6장이나 잡혀있는 요 언테임드를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번 턴에는 별다른 수학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고, 붙어있는 강화 효과나 뭐 플레이 효과를 가지고 엠버에 대해서 이득을 보겠다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없어 보이는데, 일단 자연으로 돌아가다를 가지고 상대방의 유물을 좀 흔들어 준 것, 그리고 엠버를 좀 벌어준 것 정도가 좀 보이고요. 해서 9개까지 엠버를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드로우를 좀 해주면서 제기를 가지고 이제 드로우를 좀 해줬죠. 어둠의 요정과 리플 유인원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판단글이 이제 깔렸기 때문에 필드를 넘어가 버리는데요. 이 카드를 좀 줄였습니다. 사이즈를 줄여야 필드가 다 소화가 될 수 있어서 6장을 다 깔아버렸습니다. 전부 다 이제 생명체였기 때문에 전부 깔아버렸다. 요거 이제 광역기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니플 유인원에 데미지 기호가 2개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처리가 되면서 제거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리딱스님께 턴이 넘어갔고요. 유리딱스님은 지금 특별하게 키를 포지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유리딱스님이 좀 불리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엠버 타이밍도 9개, 6개 코스트에 9개로 템포를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반전이 됐죠. 이번 턴에 요 키를, 엠버의 수를 좀 견제를 해줄 수가 있겠느냐. 근데 지금 핸드에 잡혀있는 카드들, 특히 이제 로고스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굳이 지금 뭐 포획을 한다든가 할 만한 카드들은 딱히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로고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득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여러분이 다 한 번씩은 보신 것 같고요. 언템드도 마찬가지고, 언템드가 그나마 아직 약간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남아 있을까 싶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은 다 지나갔어요. 이 덱의 어떤 시너지들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필드를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 필드를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턴이 마무리가 되면 어쨌든 6개로 키를 포지하시게 되겠고, 그 다음 턴에 6개 금방 모아요. 뭐 섀도우도 4마리가 남아있고 여기 언테임드도 5마리가 필드에 깔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견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파우스 기념비는 섀도우의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섀도우 하우스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고스 타이밍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엠버 코스트를 늘려줄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같이 좀 검토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로고스를 가지고 지금 수학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데미지를 좀 밀어 넣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에서 더 이상의 그림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계실까요? 일단 핸드에는 5장의 언테임드가 잡혀 있고 덱을 전부 다 돌렸어요. 해서 한 번 더 들어오겠죠. 지금 잡혀있는 언테임드 카드들, 뭐 급속진화나 이런 친구들 굉장히 좀 무섭죠. 13개구리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카드들이 잡혀있는데, 어쨌든 타이밍은 지금 홀림에게 많이 쏠려있다. 굉장히 홀림이 좋은 상황을 끌고 왔습니다. 섀도우를 선택을 해주셨네요. 일단은 두 번째 키가 포지가 됐고요. 섀도우를 통해서 어떤 플레이를 해주실까요? 수학을
해서 탈취를 동양화치를 일단 시너지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수확을 잔뜩 해서 그냥 마무리를 지어도 되는 상황이죠. 핸드에 있는 섀도우 카드들을 이 판단거리 효과로 전부 가져오고요. 전부 이제 준비 상태로 가져오고요. 그냥 다 수확해버리면 됩니다. 다 수확을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교스테라토의 효과로 돌연변이들이 드로우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뭐 차분차분히 수확을 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뭐 드로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타이밍 다음 턴에 마무리 지을 그런 그림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부 수확을 했죠. 전부 수확을 해서 엠버가 10개까지 늘어났어요. 그럼 이번 턴에 4장 뭐 4개까지 뭐 탈취를 하든 포획을 하든 아니면 비용이 늘어나든 특별하게 상황이 역전되긴 어렵다. 거기다가 뭐 지금 교스테라토의 효과로 드로우한 이 돌연변이에서의 그런 드로우한 카드에서 또 섀도우가 나와서 계속해서 판단글 효과로 준비해서 들어가고 수확을 하고 이런 연계들이 굉장히 좋게 일어났죠. 이번 턴에 사실 3개 엠버는 교스테라토 덕에 먹었다. 교스테라토와 판단글 덕에 먹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경기가 거의 다 기울었어요. 지금 언테임드를 유리딱스님께서 선언을 하셨고 뭐 돌연변이로 가지고 이제 돌연변이 개미를 가지고 내가 상대방보다 돌연변이가 더 많으면 키 코스를 좀 늘려줄 수가 있는데 필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지금 뭐 돌연변이가 몇 명입니까? 2, 셋, 넷, 5, 6, 7, 7마리가 뭐 돌연변이기 때문에 지금 돌연변이 개미 효과를 제대로 가져오기는 쉽지가 않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3개구리가 나왔지만 뭐 키코스트 13개구리를 가지고 뭐 키코스트를 좀 좋게 사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잠시 잡음이 좀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턴이 넘어갔죠. 그리고 포즈가 되면서 1경기 승리로 폴림이 1경기를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잠깐의 뭐 휴식 좀 숨이라도 좀 돌리신 이후에 네. 덱을 이번에는 사용을 못 하시죠. 이긴 덱은 사용을 못 하세요. 네, 이긴 덱을 사용을 못 하시니까 그것만 체크하셔서 아까처럼 방 만들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물 잠깐만 떠올 테니까 1분만 있다가 뭐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방을 다시 만들어야겠죠? 딱새님은 덱 2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뭐 저는 물 떠왔으니까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만드셨나요? 만드셨구나. 아까 같은 옵션 다시 설정하신 거죠? 네네. 네. 쓸 것 같아요.
저 들어갔으니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뭐 에이든이 나갔기 때문에 그 체인 조정할 건 없을 것 같네요. 네, 시작할까요? 참고해주세요.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덱은 테스트 코알로랑 칼이네요. 그러면 이제 둘 다 71점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체인 적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오디오 나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로 70점, 71점, 둘 다 71점짜리네요. 71점짜리 두 개의 두 천재의 대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체인이 적용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대로 7장, 6장을 가지고 유리딱새님께서, 모노엔터님이 유리딱새님이시죠. 유리딱새님께서 이제 선공으로 먼저 루미르루를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덱 소개를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유리딱새님께서 들고 오신 카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뭐 어떤 덱인지 대충 구경을 해보셨고요. 지금 광산의 뱀파이어 테스코알로 폴링께서 들고 오신 덱은 이미 키카드 2마리가 벌써 핸드에 잡혀있죠. 용광이 2마리를 들고 시작을 하는 덱입니다. 용광이는 이제 상대방의 버림 카드 한 장을 제거를 해버리죠. 제거를 하기 때문에 사이클이 높아도 다시 한번 템포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는 그런 카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카드인데요. 기호만큼의, 그렇게 제거한 기호만큼의 엠버도 잃게 만들기 때문에 초반보다는 약간 중반 들어갔을 때 첫 엠버를 사용하기 직전에 굉장히 상대방을 흔들 수 있는 좋은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뭐 말레피콘도 핸드에 잡혀서 적당한 경제가 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고통 반응, 영혼지기, 어둠 속의 숨은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당히 이제 견제를 좀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사이버 복제 생명체가 나와서 이제 뭐 다른 상대방의 어떤 상대방을 대상으로 뭐 정리기로 사용을 한다든지, 상대방의 묵직한 카드를 좀 재밌게 쓸 수 있는 카드로 볼 수가 있겠고, 차원문도 있습니다. 이 덱에는 이제 차원문도 있어서 여러분이 좀 상대방의 생명체 견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해볼 수 있는 로고스의 그런 기믹이 간단하게 좀 있다. 뭐 사이클 쪽보다는 견제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텀도 뭐 회색단의 기수가 2장이 들어가 있어서 필드 싸움도 좀 재밌게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리기인 강력한 창, 그리고 파괴된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영혼 정사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덱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는 동안 벌써 핑퐁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사이버 복제 생명체를 가지고 환영의 매를 제거를 해버렸죠. 그리고 뭐 지금 방어력과 키워드 특성을 가져왔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다른 행동을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상대방의 그 필드를 좀 견제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뭐 애매하게 사용하는 거, 뭐 좋은 타이밍 만들려고 이제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할 수 있는 행동을 바로 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로고스를 활성화시켜서 류딱스님은 바로 건너뛰는 시간 목표를 먼저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카이브를 어느새 이제 내장을 하셔서 언테임드를 3장이나 이미 아카이브에 두고 있는 걸 여러분이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엠버를 6개나 수확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턴에 엠버를 먼저 치고 나갈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볼 수가 있겠죠. 눈의 샘을 이제 초반부터 강화를 받은 채로 내줬기 때문에 좀 견제를 한 템포 해줬는데, 언테임드가 지금, 그쵸, 지금 활성화 시킨 것도 언테임드고, 보관 영역에도 언테임드가 3장이나 있었고, 핸드에도 이미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건너뛰는 시간 목표를 다시 한번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나옵니다. 아까도 이제 결국 뭐 폴림이 이기시긴 했지만, 건너뛰는 시간 목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믹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재밌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자꾸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이 재밌게 좀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급속 진화를 좀 사용을 하기에는 지금 엠버를 다 털어버려서 조금 아쉽죠. 뭐 강화 카드가 기호가 좀 있었으면 그런 걸 가지고 뭐 좀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뭐 특별하게 급속 진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굳이 들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으면 그냥 써서 핸들을 좀 빨리빨리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환영의 매도 지금 타이밍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이미 다 소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시켜서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수확을 하는 거라서 약간 타이밍이 좀 애매하게 깔려 있어요. 일단 뭐 5마리로 필드를 조금 뭐 센 필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필드를 좀 차근차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키를 하나 포즈를 해서 좀 앞서 나가고 있죠. 그래요. 좋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당장 견제할 만한 건 뭐 용광이가 있다 정도인데 지금 뭐 강력한 창을 가지고 상대방을 견제하기는 좀 애매하고 일단은 디스를 선택을 해서 말레피콘으로 데미지 2개를 더블로 입혀줬죠. 그리고 용광이도 이제 이 보너스 기호가 1데미지를 주고 말레피콘의 효과로 다시 한번 1데미지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보너스 기호 2장으로 바로 이제 데미지를 사용을 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용광이를 이제 사용을 플레이함으로써 루밀루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겠고 아예 더 제거를 많이 해버렸죠. 언테임드 3장을 제거를 해서 언테임드 시너지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용광이의 효과가 초반인가요? 지금 이미 키 차이가 하나가 그냥 나버리기 때문에 좀 빨리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조회도 2장을 태워버렸어요. 다중조회를 2장을 태워버리게 되면 곤란하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카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 어쨌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랑은 굉장히 다른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용광이를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용광이 덱도 이제 그런 이유로 견제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용광이를 굉장히 잘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행이랄까요? 아까 이제 제기를 이용을 해서 이 건너뛰는 시간 먹보를 핸드로 가져왔었단 말이에요. 제거되는 걸 한 템포 막아줬다. 제거된 거 좋다. 대갑축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건너뛰는 시간 먹보를 가지고 좀 템포를 계속해서 끌고 와줘야겠죠. 그러면 핸드에 있는 플레이 효과나 행동 카드들을 행동 카드들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견제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걸 좀 기대해 봐야겠는데 플레이 카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서 뭐 불태우는 눈빛 같은 걸로 다음 턴에 도련변이들이 많지가 않네요. 도련변이가 2장 정도밖에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도련변이를 견제하기 위한 불태우는 눈빛도 좀 애매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생탐을 내기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이번 턴에 폴림이 선택하실 만한 하우스가 뭐가 있냐? 뭐 로고스 정도밖에 없겠네요. 지금 필드에 깔려있는 디스 생명체들을 사용할 수 없게끔 건너뛰는 시간 목보가 견제를 해놨기 때문에 로고스를 사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쵸? 활성화 세력 로고스를 선택을 해줬고요. 일단 필드에 로고스의 생명체들을 좀 깔아주고 그리고 플레이 효과를 행동들을 좀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아까도 이제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1경기에서 이 카리 덱이 필드를 어쨌든 깔아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그런 생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필드 우위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지켜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노보 다이노모나 이제 퀵소 로봇 북턴이 이제 필드에 깔렸고요. 행동 카드인 튀어오르는 죽음의 쿼크를 사용을 할 것인지 해서 필드를 차근차근 정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겠는데 좀 애매하죠. 지금 뭐 필드에 많이 깔려있는 이 언테임드 생명체들의 수학을 뒷조서를 일단 한 템포 견제를 해줬고요. 일단은 노보다이노머와 로봇 북턴을 제거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다 제거를 하고 있어요. 내 필드를 정리를 하면서 상대방의 필드도 견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 버리고 있죠. 다 버려줬습니다. 말레피콘 하나 남기고는 일단 필드를 다 밀어서 광역기로 사용을 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살려놔서 변수를 만드느니 내가 제거를 하겠다. 이런 선택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턴이 넘어가서 핸드에 많이 잡혀있는 섀도우를 먼저 털어주고 있는 유리딱스님이십니다.
상대방의 손패를 하나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불태우는 눈빛이 먼저 털렸어요. 불태우는 눈빛이 좀 아깝죠. 어쨌든 행동 효과를 통해서 광역 견제를 할 수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털리는 건 좀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로 말레피콘을 돌려 보냈고요. 괜찮은 거래로 이제 핸드에 말레피콘을 돌려보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디스가 3장, 생텀이 3장이기 때문에 말레피콘이야 뭐 그냥 다시 내면 그만이에요. 말레피콘의 보너스 기어만 다시 한번 쓰게 만든 셈이죠. 이렇게 되면 굳이 올릴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여기 적혀져 있는 문구는 패시브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나와서 준비가 되어 있니 많이 뭐 이런 부분들도 필요 없고,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이 친구가 나왔을 때 이 보너스 기호를 가지고 데미지를 입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못 올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의 저울을 깔아줬어요. 정수의 저울을 깔아줬고 아비규환을 통해서 엠버를 하나 얻고 포획도 해서 뭐 견제 아닌 견제를 해줬는데 턴이 넘어가면서 바로 빌려갑니다를 사용을 해서 지금 정수의 저울을 뺏어갔어요. 정수의 저울을 가지고 좀 이득을 봐야 되는 그 폴림의 덱인데 이거 제대로 견제 당했습니다. 핵심 유물이 뺏겼다. 지금 칼이 저 덱이 연결체도 있고 빌려갑니다도 있고 괜찮은 거래도 있고 해서 상대방의 유물을 굉장히 좀 재밌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덱이네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만들어졌는데 일단 지금 폴림께서는 어느 정도 사이클도 사이클이고 나쁘지 않은 그림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엠버를 이제까지 그냥 꼴랑 2개 먹었습니다. 2개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엠버를 얻는 데는 영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덱이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턴에 선택을 해줄 하우스는 뭐냐? 지금 핸드에 잡혀 있기도 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등장한 건 유네센밖에 없는 생텀을 좀 선택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로고스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냥 홀로 남은 크로드 한 장 나가는 것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상대 필드가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로고스 카드에 홀로 남은 클로드를 좀 내겠다라는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이렇게 하면 사이클이 너무 안 돌아서 내 핸드에 어떤 기대값이 있던지 간에 좀 있는 카드들을 최대한 많이 쓰는 편을 선호하는데 일단 한 장밖에 없는 홀로 남은 클로드를 내주셨어요. 그러면은 생텀을 이렇게까지 카드를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기대값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키포즈를 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겠죠. 아끼면 뭐 된다? 똥 된다. 지금 이 카드들은 몇 턴째 똥처럼 변비처럼 지금 배출이 안 되고 있는 카드 더미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댓글에 남겨주셔도 더욱 좋겠죠. 유튜브에 당연히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그 똥이 되었더니 생텀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창 쓰려고 사실 그래요. 이것 때문이었겠죠. 강력한 창을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약간 탄식을 하셨는데 강력한 창 효과 때문에 계속해서 핸들을 묵힌다? 이게 좋은 선택일까요? 저는 이게 드로우카 굉장히 좀 제일 좋아하는 막히면 답이 없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늦었던 거 아니냐. 강력한 창 버렸어도 강력한 뭐 버리지까지는 않았겠지만 뭐 하나 제거했으면 되는 거지만 이렇게까지 좀 사이클 순환을 늦출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엠버 수확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답답한 점은 있었던 거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에 그렇게 한 번에 쓱싹 해줬더니 엠버를 4개 이제 6개 7개까지 모아서 체크 상태에 들어갔고요. 지금 하나 탈취가 돼서 포획이 돼서 6개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체크 상태가 유효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견제를 섀도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견제를 통해서 더 많은 견제 해줄 수 있는 양아치 보가 캡처 강화까지 달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견제를 해주지 않으면 조금 내 템포를 잃을 수 있다. 내가 가져가는 템포를 좀 잃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빌렐름텔이 나와서 이제
데미지를 짤디를 깨작깨작 넣어줄 텐데 뭐 지금 필드에 있는 하수인 생명체들이 뭐 체력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기 때문에 빌레는탈 가지고 뭐 큰 역전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마치보가 나오면서 이제 상대방의 폴림의 엠버도 일단 하나 챙겨왔고요. 바로 죽어버렸네요. 정수의 저울을 사용을 해서 파괴를 하고 준비를 시키고 사용을 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빌렐름테를 먼저 준비를 시켜서 한 번 더 수확을 해줬죠. 해서 엠버를 2개까지 좀 땡겨주는 모습이고요. 기회주의자는 핸드에 있었지만 사용을 하지 않고 턴을 종료를 해줬습니다. 은신을 포기를 했다. 뭐 빌레는텔 정도는 보호를 해줘도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기회주의자를 사용을 하지 않고 턴을 넘겨줌으로써 핸드에는 기회주의자가 2장이 잡혀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턴이 폴링께 넘어와서 디스를 선택을 하셨고요. 필드에는 디스, 말레피콘이 1장이 있고 나머지 뭐 이제 생턴과 로고스 하수인들이 깔려 있습니다. 핸드에서 이제 어둠 속에 숨는 자를 일단 내주셨고요. 상대방의 플랭크 상태에 있는 생명체나 유물을 소유자의 손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수의 저울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통 반응으로 이제 연쇄적인 제거, 데미지를 넣음으로써 지금 악령화된 도둑이 죽었고요. 빌레는 텔도 뭐 2데미지, 도둑 자렉도 2데미지 받아준 상황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지기를 말레피콘에게 붙여줬고 말레피콘은 수확을 해서 다시 엠버를 체크 상태로까지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유리딱스님이 어쨌든 지금 5개로 아직까지 체크 상태는 되지가 않았는데 이번 턴에 5개가 있기 때문에 급속 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언테임드를 선택을 해줄까 했는데 일단 섀도우를 한 번 더 선택을 해줬어요. 그래서 위장의 달인 오토를 사용을 해서 카드 한 장을 버리는 것, 이 지제라트 광신도를 버리는 것까지는 이제 기대가 됐었는데 아까 타이밍에서는 기회주의자를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턴에는 기회주의자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남은 한 장의 기회주의자도 마저 사용을 하느냐? 그리고 지금 어둠 속에 숨은 자를 보고 있다면 한 마리 정도는 제거를 해서 제거를 해줬죠. 위장의 달인 오토를 제거하고 그러면 기회주의자도 바로 이제 엠버를 얻는 용도로만 사용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 기회주의자도 제거를 해서 다시 한번 수확을 하는 그런 콤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까지 엠버를 끌어올려 놨고요. 뭐 이거는 3개까지 견제가 되거나 뭐 티탄 기술자를 내서 요게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내 상대가 가진 요걸로 이제 스틸을 하나 했고요. 행동을 해서 스틸을 하나 했고요. 티탄 기술자가 나가게 되면 2개를 뺏어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 요 비등작용 이론을 통해서 엠버를 또 흔들 수가 있고 잔뜩 긁어 모았던 이 정수의 저울까지 이용을 해서 잔뜩 긁어 모았던 엠버를 한 번에 다 털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수의 저울을 사용을 해서 아직까지는 죄송합니다. 턴이 넘어간 게 아니죠. 지금 빌레는테를 타이탄의 보너스 기호로 잡은 거였군요. 티탄 기술자로 이제 보너스 기호로 잡아줬고 차원문을 이용을 해서 뭐 이제부터는 수확을 얻을 때 탈출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드로우를 해줬고 디스 2장과 생턴 2장 그리고 로고스 1장이 잡혔는데 뭐 다음 턴에는 디스를 내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필드에 깔린 게 로고스가 더 많아서 뭐 어떤 부분을 선택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유리딱새님께서 자꾸 정수의 저울로 이득을 보는 상황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디스를 사용을 해서 어둠 속에 숨는 자로 정수의 저울을 다시 내 손으로 들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자꾸 이제 이득을 보는 이런 두목 자렉이나 뭐 내 엠버에 영향을 미치는 뭐 티탄 기술자나 이런 친구들을 손으로 다시 되돌려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저는 일단은 정수의 저울을 좀 가져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리딱스님께서 로고스를 선택을 해서
카드를 하나씩 차근차근 이제 내려놓는 모습 정도만 보였어요. 뭐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시 폴림의 턴이 됐고요. 폴림은 생텀을 선택을 해줬네요. 생텀을 선택을 해서 약간 기대하지,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장군 살바도르를 이용을 해서 데미지를 넣었습니다. 교수테라토를 먼저 죽여서 도련변이 이득을 보는 상황을 좀 견제를 해준 모습이고요. 열정적인 영웅으로 뭐 수학을 할까요? 데미지를 입히네요. 티탄 기술자에게 데미지를 입힙니다. 본인은 이제 공격력이 5 이상인 생명체에게 데미지를 입지 않기 때문에 티탄 기술자를 좀 사냥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종자 앨리스가 이제 말레피콘의 효과를 얻어서 데미지를 2데미지 밀어 넣어서 티탄 기술자를 마저 제거를 한 모습입니다. 이런 효과가 있었으니까 굳이 생텀을 사용을 하는 게 좋았어 보이네요. 그리고 회색단의 기수로 다시 한번 뭐 데미지도 좀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어둠 속에 숨은 자를 이용을 해서 두목 자렉을 때려줬고요. 그리고 노보 다이너머를 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눈의 섬으로 이제 상대방의 어떤 엠버를 이제 캡처를 해온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좀 속도가 빨라서 떠드느라 제대로 이제 상황을 보지 못해가지고 로그를 가지고 좀 이 상황을 좀 읽느라 좀 시간을 보냈고요. 자, 다시 유릭다스님의 턴이 되어서 로고스를 선택을 해서 지금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브 다이노모로 계속해서 이득을 보던 말레피콘을 좀 제거를 해버렸죠. 개인적으로 말레피콘을 뭐 엄청 좋아하는 카드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좀 잘 쓰인 것 같아요. 강화 카드를 보너스 기호를 데미지 효과와 잘 연계를 해서 좋은 그림을 많이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말레피콘 하나밖에 데미지 카드가 강화가 안 붙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좋은 그림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생텀을 이용을 해서 영혼정화사와 법의 수호자 조야 이렇게 깔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열정적인 영웅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홀로 남은 클로드도 뭐 잘 사용을 하고 계시고 회색단의 기수로 자꾸 이제 어둠 속에 숨는 자를 이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림을 계속 만들고 있다라는 거. 두목 자렉을 이용을 해서 두목 자렉을 이제 공격을 함으로써 지금 부가 효과를 사용을 해주고 있죠. 퀵소를 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아까 판과는 달라요. 지금 엠버가 어마어마하게 갖춰진 건 아니지만 이제 폴림이 원하시는 그런 콤보를 쌓을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리딱스님께서는 이제 섀도우를 선택을 해서 다시 열심히 엠버를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좋은 그림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의 저울을 계속 이용을 해서 내가 이득을 보는 상황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 내 생명체를 파괴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드를 충분히 깔아주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어쨌든 장기적으로 플러스가 없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수의 저울 말 그대로 이 균형이 맞아버립니다. 나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에게도 어쨌든 필드가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수의 저울로 초반에 이득을 땡겼을 때 키를 확실하게 열어주지 못했던 점이 장기적으로 지금 좀 수세에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섀도우를 뭐 더 이상 사용을 하지는 않고 턴이 넘어갔어요. 사실상 엠버 이득을 하나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턴이 좀 날아간 것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느새 사이클이 다 돌아서 지금 다시 한번 용광이가 핸드에 잡혔습니다. 이번 턴에 뭐 시궁창이를 양옆에 깔아줘서 지금 시궁창이가 피해를 나머지 뭐 방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로부터 좀 나눠서 입을 수 있게끔 해줬고요. 신더를 오른쪽에 깔아주고 용광이를 내줬습니다. 자, 용광이를 내줌으로써 이득을 좀 보려고 하겠죠. 용광이가 어떤 카드들을 선택을 해서
제거를 하고 그리고 엠버를 잃게 할지 엠버를 잃게 하는 건 뭐 더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엠버가 특별하게 더 없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엠버 이득을 보지는 못했고요. 역전화 충전과 악령화된 도둑을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7장이나 제거가 됐어요. 덱에서. 그러면은 사실상 4분의 1이 날아간 셈이기 때문에, 물론 5분의 1이 날아간 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카드의 압박이 있고, 나에게 키카드에 해당하는 그런 카드들을 사용을 하지 못하면 좀 불리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초반 템포는 유리딱스님이 좀 좋았던 것 같지만 지금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압도적으로 폴림이 상황을 잘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다? 그래서 지금 이겼냐? 엠버가 확실하게 모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을 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엠버 싸움을 하기보다는 그냥 필드 싸움을 하는 모습만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필드가 쌓여 있으면 뭐 디스로 가는 관문이나 뭐 그리스크의 격언처럼, 지금 뭐 그리스크의 격언도 없겠지만 지금 핸드에 있는 핸드래 저기 카리 덱이 가지고 있는 하우스에서는 광역기라고 할 만한 게 특별하게 없죠. 뭐 10마리 이렇게 되는 생명체들을 견제할 만한 카드가 딱히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역전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물을 가지고 이제 견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건너뛰는 시간 먹보를 통해서 좀 재밌는 상황을 많이 아까 턴에는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그림까지는 나오지가 않아서 상당히 좀 수세에 몰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턴이 폴림께 넘어와서 네, 일단은 두 번째 키를 포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텀을 선택을 해서, 생텀이 뭐 잔뜩 깔려 있기도 하고 핸드에도 들어와 있는데, 일단 자유시장을 가지고도 엠버 이득을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용광이를 뭐 전투로도 사용을 하고, 뭐 회색단의 기수로 뭐 수확을 한 건 아니네. 그냥 플레이 된 거군요. 뭐 생텀들은 그냥 다 수확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쵸? 하나씩 다 수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엠버를 하나씩 차곡차곡 모아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필드에, 상대방 필드에 뭐 그렇게 무서운 카드가 깔려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잔디를 넣고 있는 빌레헴 텔을 어쨌든 제거를 파괴를 시켜주긴 했는데, 뭐 수확만 잔뜩 해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시장까지 사용을 해서 일단 엠버를 4개를 더 보충을 하고, 뭐 전체적으로 총 10개의 엠버를 쌓아 놓는 모습입니다. 광역기 말했는데 광역기 없어가지고 그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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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번째 판에서는 필드가 한번 잡히더니 뭐 역전하기가 좋은 그림이 안 나오네요. 이 정수의 저울이 오히려 역효과였던 것 아닐까, 전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계속 섀도우를 보는 거를 소비를 하셔서 필드를 오히려 네, 이게 지금 당장은 내가 이득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내 필드를 제거를 해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필드 굳히기가 나오지를 못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는데 네, 다중조회가 이게 키포인트 음. 같은 덱인데, 맞아요. 용광이가 초반에 다중조를 또 제거를 해버리고, 네, 영광이가 다중조회를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를 제거해버려서, 네, 초반에 제거를 그렇게 해버렸죠. 그리고 공생관계로 어떻게든 제가 저거 버티는 덱이었거든요. 공생관계로 돈을 한 번에 땡긴 다음에 다음 턴에 시작하고 그 다음 라운드에 바로 그냥 열쇠 시작하는. 처음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바로 지우시더라고요. 바로 나올 줄 몰라가지고 이게 설마 한 2번째 나오겠어 하면서 하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용광이를 초반에 쓰셨어요.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초반에 네. 키를 빨리 여셔가지고 이번에 좀 다시 동점 만드나 했는데 용광이가 상황을 다 지어버렸습니다. 용광이 문제. 어, 아니 아니, 만났어. 제일 싫어하는 거. 폴림이
저한테 딱새님 거 밴할 때도 말씀하셨어요. 용광이 있는 덱을 밴하겠다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어, 몸소 겪으니까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엄청나게 잘 활용을 하셨죠. 네, 용광이가 거의 이 판을 이끌었다고 가언해도 그러게요. 진짜 용광이가 이 필드 만들어준 건 용광이다. 네, 네, 아쉽네요. 좀 전에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덱 좀 빨리 뽑으려고 했는데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쉽네요. 그리고 폴로우님은 축하드립니다. 이제 8강 진출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2조 경기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이제 대회 또 딱스님 또 참가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실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조 경기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유리딱스님께서 세계정복을 무는 칼이, 세계정복을 무는 여왕 칼이, 요 덱이 조금 연습이 되어 있으신 건지 어쨌든 한 번 더 가져왔죠. 아까 이제 첫 경기에 사용을 하시고 두 번째 경기에서도 이제 이어서 사용을 해주셨는데 원하는 그림이 용광이 때문에 다 잘려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다음 라운드 이제 8강에서 이제 폴로우님을 만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또 용광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상대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이런 변수들을 먼저 확인을 하셨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여러분이 제가 이제 경기를 중계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제 내 덱이 공개되는 게 좀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또 이제 대전 카드 게임에서는 그런 게 묘미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계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또 한 경기가 있는데 그거까지는 좀 중계가 어려울 것 같고 내일 오전 9시에 이제 5조 경기가 7조인가요? 7조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 9시와 11시에 두 경기가 더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밌게 이제 경기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이 봐주고 계신데 재밌게 지켜봐 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아직 팔로우 안 돼 있으시면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 혹시 유튜브로 여기까지 오지는 않을 거예요. 유튜브 틀어놓고 뭐 1시간 15분 동안 이걸 보고 있겠습니까? 혹시나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키포지 추석 엠버 대잔치 2경기 3조 경기 지켜봐 주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